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경제 지표로 보이십니까? 금 한 돈에 98만 원, 100만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고, 혹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가격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종이, 화폐의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하며 울리는 장례식의 종소리입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혹은 지정학적 위기가 심각해서 금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거대한 설계에 아주 작은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금 시세는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금값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 법이죠. 달러가 강세면 금값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우리는 달러도 오르고 금값도 미친 듯이 치솟는 기이한 쌍끌이 폭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500원 선을 위협하며 한국 경제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금값까지 천정부지로 솟구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장이 미국 달러조차 믿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금은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침몰하는 글로벌 경제라는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집어든 구명조끼가 바로 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내세운 힘의 경제학은 전 세계 시장의 규칙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고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며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고 정치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서 자본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안전한 안식처인 금으로 숨어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밖에서는 고환율과 고금리가 때리고 안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원화 자산이 과연 안전할까요? 금값 98만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PF 부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체율은 이미 4% 선을 넘어섰고 지방의 건설 현장들은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금융당국이 경매와 공매를 통해 정리를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의 돈은 이미 환율 차익을 노린 달러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증시는 서학개미들의 이탈로 텅 비어버렸고 기업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을 견디다 못해 하나둘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값이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빛나는 것이 황금이니까요.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의 빛이 아니라 경고의 불빛입니다. 2026년의 이 현상을 과거 2008년 금융위기나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에는 시스템의 일부분이 고장 났던 것이라면 지금은 시스템의 엔진 자체가 타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러라는 확실한 대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달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보복 관세의 악순환은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고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으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으로 튈 것이고 금리를 올리면 PF 폭탄이 터져버리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금값이 올랐으니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는 시기가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곧 여러분의 생사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돌파하며 금값과 동반 상승하는 국면이 지속된다면 이는 전 세계적인 통화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모든 현금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 금리의 추이입니다.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깊게 진입하면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를 향해 폭주할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이자율보다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금융권의 PF 연체율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과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는 원화 가치의 대폭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이때 금값은 국내에서만 프리미엄이 붙어 100만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매입 비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래들이 움직이는 곳에 생존의 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100달러 선을 위협한다면 이는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결국 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증발하고 있습니다. 금 한 돈 98만 원. 이 숫자를 보며 그저 놀라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포식자들은 이미 금과 달러로 요새를 구축하고 하이에나처럼 여러분의 남은 자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점검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최소 20% 이상은 물리적인 금이나 금 ETF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의 1등석에 앉아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고환율의 여파는 실물 경제를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식탁 물가는 2배로 뛸 것이고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가게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금을 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 속에서 부를 쌓은 사람들은 항상 다수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며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했던 소수였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대중의 낙관론에 취해 안락한 침몰을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을 마주하고 황금의 요새 안으로 피신할 것입니까? 생존은 지능의 문제입니다. 감상적인 희망 고문은 집어치우십시오. 시장은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이 어두운 느와르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다음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지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경고가 훗날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지을 마지막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에 여러분만의 방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상 생존 느알이었습니다.